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 리셋이 필요하다. 리셋 중에서 이제 경제적 리셋이 필요한데, 이렇게 코로나 같은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항상 경제학은 공중보건이란 이름으로 항상 피해를 많이 봤죠. 방역 조치가 실시가 되면 시장, 박람회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되고, 상인과 일부 장소에서 일하는 장인과 노동자가 강하게 저항을 한다. 똑같네요. 지금과. 일단 경제를 먼저 죽여야 할까요? 코로나를 먼저 없애고 두 개 다 같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런데 누구를 먼저 선택하냐가 어쩔 땐 참 힘이 드는 선택이죠.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장사가 안 돼서 굶어 죽으나 코로나 걸려 죽으나 똑같지 않냐. 15세기부터 유럽 도시 생활의 구성원이 된 공중보건 수호자들은 방금과 같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경제냐 아니면 공중보건이 먼저냐. 그런데 약간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흑사병이 진정이 되고 나서 노동자 길드는 협상을 통해 흑사병 이전 수준보다 많게는 3분의 1 정도까지 노동시간이 줄었고 임금은 올랐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약간 틀릴 수도 있다. 노동에 유리하고 자본에 불리한 쪽으로 균형을 맞춰줄지는 불확실하다.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인해 기술은 조합을, 이런 상황 자체를 변화시킨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끝날까요? 물론 코로나가 끝나긴 하겠죠. 코로나가 끝나서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불필요하게 만났던 만남들이 또 다시 이루어질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밖으로 많이 나올까요?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소비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불필요하게 지출했던 부분들도 많이 세이브가 됐고, 물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소득이 적기 때문에 덜 소비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조금 불필요한 부분에 소비를 많이 하고 살았었구나라는 생각들은 하시죠.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지금의 생활 습관이 180도 바뀌어서 그 전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는 많은 산업 분야에서 불확실성을 제공을 했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산업 전반의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많은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을 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과학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2020년 4월 코로나가 장기간 인류와 공존을 하다 계절성 질환처럼 변해서 인체 내에서 살아가는 유행성 전염병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던 말이, 그의 말이 옳았다는 공감대가 압도적으로 형성이 됐다. 그분의 말처럼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는 인류가 만든 병이죠. 무분별한 개발, 동물들이 살 곳이 없고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고 뭔가를 가지려는, 뭔가를 얻으려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발이란 단어가 이제는 멈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코로나가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헷갈리게 하죠. 호흡기 질환이지만 상당수 환자들에게선 심장염과 소화기 질환에서부터 신장염, 혈액 응고, 뇌막염까지 다양한 증세가 나타났죠. 게다가 정말 안 좋은 게 회복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만성 신장과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신경학적 후유증에 계속해서 시달린다. 제 주위에는 걸리신 분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걸리신 분들 계시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결론은 코로나 경제, 팬데믹 경제 내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것, 뭘까요? 이 생명과 경제 중 무엇을 살려야 할까요? 이게 닭인가 계란인가 이거 아닌가요? 생명을 살린다고 해서 생명이 살려질까요?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또 경제가 살려질까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해안이 필요한 결정인데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중요하냐, 생계가 중요하냐, 이걸 둘러싼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급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섣불리 완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감염이 계속 될 경우 감염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경영을 중단하는 기업 역시 늘어날 것이다. 2,000명, 3,000명, 4,000명, 10,000명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감염자가 두세 명만 나타나도 그 공장이 중단이 되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소비 심리랍니다. 소비 심리.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어쨌든 소비가 이루어져야지 경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안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생겨야 소비가 유도가 되는데 이런 경제의 지속적인 개선 가능 여부는 완벽하게 코로나가 극복됐다는 확신,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퇴치됐다는 그 증거가 나와야만이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고 이 필자는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과 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비용이 얼마가 되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게 되면 정부는 끊임없이 돈을 뿌리겠죠. 돈을 찍어내겠죠. 그리고 이제 이 돈에 대한 역습이 또 오겠죠.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어떤 게 정답인 건지 그 누구도 이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앞에도 똥, 뒤에도 똥, 옆에도 똥, 우측에도 똥 이런다는 거죠. 어디 밟을 데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 썸네일에 정치인들을 괴롭힌다, 수많은 정치인들을 사라지게 한다, 이런 썸네일을 썼죠. 지금같이 정치하기 힘든 시대가 있었을까요? 정말 정치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추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들 또한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한 경제학자이자 공중보건 전문가는 생명을 살려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정책만이 경제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정답이 어디 있냐고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와 똑같은 문제라니까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 누구도 정답을 내릴 수 없어요. 자꾸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빅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결정은 빅데이터를 취합한 AI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불평 불만도 없어요. 이해관계가 없는 결정, 그 누구도 돈이 얽히지 않는 의사결정, 결국은 컴퓨터가 이 일을 해야지 그 누구도 올바른 정답을 도출해내기가 힘든 게임입니다. 이거는 아마 제 생각대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리고 제가 댓글을 책 영상 꼭 보는 편입니다. 정말 제가 취지했던 그런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힘이 나고요. 결국 미래를 알아가는 사람이 결국 이 세상을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결국 여러분들의 지식 속에 하나하나씩 박힐 겁니다. 그렇게 박혀있던 지식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사소한 결정, 큰 결정을 내릴 때 그 해안들이 그 정말 올바른 사고에서 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성장과 고용이죠. 2020년 3월 이전에는 세계 경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고 잔인할 정도로 멈춰선 적이 없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극적이면서 급격한 경제 붕괴를 경험해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면 해결책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누군가 이익을 포기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랑 인류가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학자 케네스 로코프라는 경제학자가 경고를 했는데, 모든 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번 사태가 장시간 지속된다면 분명 온갖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비트코인이 왜 탄생을 했는지 자꾸 되뇌이게 하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많은 돈을 찍어낸다면 미국의 채무불이행, 디폴트, 미국이란 나라 자체를 구제 금융을 해줘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바라겠냐고요. 분명히 해결책을 찾을 겁니다. 근데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XRP를 세계 준비 통화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과 함께 XRP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석학들이 내놓은 글들이고, 2020년 2월과 5월 사이 전 세계 정부들은 잇따라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해 경제 전반을 폐쇄하기로 하는 신중한 결단을 내렸다. 모든 국가들은 앞다투어 어떤 형태로건 자급 경제 형태로 복귀하려고 애썼고, 국가와 글로벌 생산은 감소했다. 이건 뭐 여행도 마찬가지죠.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가장 타격을 받은 게 미국이었죠. 정말 부실하다는 걸 스스로 느껴버렸던 거죠. 자급 경제를 돌리다 보니까 미국 부채가 이렇게 컸구나, 정말 부실하구나, GDP보다 훨씬 많은 미국 부채는 결국 미국의 현 상황을 낱낱이 드러나게 했죠. 그래서 미국 이야기를 또 써놓습니다. 경제 활동에서 단연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 미국 GDP의 약 70%,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서비스 부문, 이 서비스 부문이 막히니까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 중에 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